요즘 핫한 차. 그런데 홍보도 마케팅도 없는 차. 조용히 온라인에서 주문받고 파는데 수입차 1위를 막 하는 차. 테슬라의 새로운 모델 Y 시승기. 구독 누르고 함께 보시죠. 테슬라는 모두 잘 아시죠? 특히 주식하는 분들이 더 잘 아는 차. 몇 년 전만 해도 이 차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는데 우리나라에선 큰 거부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테슬라 말고도 중국에서 생산한 많은 수입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북미 생산 물량보다 품질이 더 좋다고도 하던데 어쨌건 이번 테슬라 모델 Y는 중국산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가격이 엄청나게 공격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5,300만 원 미만을 맞추려고 딱 만원 모자란 5,299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컬러를 바꾼다거나 오토파일럿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추가 옵션을 선택해야 하지만 보조금 정책에 맞춰서 이렇게 차를 딱 내놓는 거 정말 발빠른 움직임이죠. 시승차는 런치 시리즈입니다. 가장 비싼 모델이에요. 기본 가격 7,300만 원이고요. 가장 저렴한 후륜구동 모델이 5,299만 원. 이거는 한 번 충전으로 400km 가고요. 그 바로 위에 모델이 AWD 롱레인지인데 6,314만 원에 한 번 충전으로 476km를 갑니다. 이 런치 시리즈는 롱레인지 모델에 20인치 휠을 포함한 옵션을 기본으로 추가한 건데 예전에 있었던 퍼포먼스 트림을 대신하기도 하는 겁니다. 일단 달라진 점 먼저 확인하시죠. 눈에 보이는 거는 디자인이 엄청나게 변했다는 겁니다. 앞뒤 램프의 디자인을 완전히 싹 바꿨는데 이것만 해도 충분히 새로운 차의 모습을 갖췄어요. 이게 외부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인데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심플한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략하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옆에서 보면 SUV인데 한 줄 긋기 한 것처럼 루프라인이 쭉 이어지죠. 이 옆면의 특징은 도어예요. 모든 도어는 프레임리스로 만들어서 더 멋있습니다. 창문을 내리면은 아주 예뻐요. 뒷모습은 이번 디자인 변화 중에 가장 예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간단하면서도 듬직한 느낌을 주는 비례를 가졌습니다. 은은한 가로 조명 아래로 테슬라 엠블럼도 보이는데 이것도 멋져 보입니다. 이 차는 런치 시리즈라 이렇게 오른쪽에 엠블럼이 하나 더 들어갔고요. 실내에도 처음 부팅될 때 같은 그래픽이 나옵니다. 또 특징이 있는데 다른 회사의 전기차들 대비해서 앞뒤의 적재 공간이 매우 넓어요. 트렁크도 이렇게 깊고 크고요. 이 차는 AWD인데 말이죠. 이번에는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물이 빠지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뒤에 트렁크 역시 아주 깊어요. 실용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폭이 넓진 않지만 위로 높아서 바닥까지 활용하면 꽤 큰 짐도 실을 수 있습니다. 트렁크의 러기지 스크린은 이렇게 생겼어요. 접는 형태인데 깔끔하고 좋아요. 이걸 접으면 운전석에서 룸미러의 시야를 좀 가리는데 크게 신경 쓸 것은 아니고요. 원래도 뒷유리가 좁은 대신에 카메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니까 불편함은 없습니다. 자, 이번 변화의 특징, 승차감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는 건데 잠깐 보시죠. 이렇게 비 오는 날도 타봤고요. 맑은 날에도 타봤어요. 주행을 해보면 먼저 느껴지는 건 소음 억제예요. 아주 조용해졌어요. 특히 하부 소음을 기존 모델 대비 엄청나게 다듬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중형의 고급 세단급 정숙성을 가진 그런 차가 됐습니다. 기존의 모델 Y 오너분들 정말 부러워할 것 같아요. 속도를 높여서 달려도 풍절음도 잘 제어하고 있고요. 정말 조용한 차가 됐습니다. 조금 더 달려보니까 풍절음이 운전석 거울 아래서 조금씩 올라오긴 하는데 이 정도는 정말 소음을 잘 억제한 차라고 보입니다. 너무 고요해서 이상할 정도로 좋아요. 주행 모드는 노멀과 스포츠가 있는데 차이가 큽니다. 지금 60에서 한 70 사이를 가속을 해보는데 이게 컴포트 모드란 말이죠. 근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지금 고개가 뒤로 쭉 젖혀질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쭉쭉 밀어줍니다. 오야
이건 런치 시리즈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또 회생제동도 두 가지로 늘어났습니다. 감소를 선택하면 회생제동이 줄어서 원페달 드라이빙이 안 되는데 대신 기존의 내연기관차처럼 운전을 할 수 있죠. 표준으로 선택하면 예전처럼 회생제동이 들어가는데 완전히 원페달만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적응되면 진짜 편하고 좋습니다. 또 승차감도 정말 좋아졌어요. 2열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기존의 모델 Y와 같은 차라고 하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부분 변경을 내놓으면서도 엄청난 개선을 했습니다. 이런 요철 같은 데를 부딪히면 처음에는 단단하게 팍 부딪히는데 그 다음에 얘를 정리해주는 느낌이 바로 딱 돌아오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부딪힐 때하고 안정될 때 이게 굉장히 간격이 짧아요. 지금 이렇게 하체가 부딪히는 상황에서 땅땅땅땅 치는 게 느낌이 되게 좋아졌고, 그거가 좋다고 느끼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소음이 사라졌네요.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지금 엄청나게 잘 억제돼 있어요. 지난번 모델 Y 시승 때 가격 대비 승차감이 정말 별로다 이렇게 평가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점수를 줘야겠습니다. 이 차에는 몇 가지 특이한 것이 있죠. 기존의 자동차 회사의 공식을 깨는 것들, 이런 겁니다. 전원이 켜지고요.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주행할 준비가 끝납니다. 일부 전기차들은 안전벨트만 채워놓으면 사람이 있는 걸로 인식하는데 이 차는 사람이 엉덩이를 대고 딱 앉아 있어야 누가 탔구나 라고 인식을 해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변속기를 전진이나 후진 알아서 넣어주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바로 차는 출발합니다. 아주 심플하죠. 이게 상황에 따라서 앞에가 막혀있는 주차장이면 후진으로 넣어주고요. 뒤에가 막혀있는 것 같으면 전진으로 넣어줍니다. 똑똑한 로직이에요. 그리고 와이퍼는 여기 운전대 아래 버튼으로 들어갔고요. 방향지시등도 과거에 테슬라는 버튼으로 운전대 안에 넣어버리는 과감한 시도들을 했었는데 이 차에는 이렇게 레버 형태로 유지를 했습니다. 또 사이드 미러를 조작하는 것도 중앙 화면을 터치해서 작동해야 되고요. 운전대의 위치를 조절하는 것도 화면을 터치해서 해야 됩니다. 중앙에 있는 스크린 역시 처음에 이 차를 타면 당황할 것들이 많아요. 왼쪽은 차의 주행과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옆으로 넓게 넓혀서 볼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 8개의 카메라로 인식한 그래픽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승용차, 트럭, 오토바이, 사람, 러버콘까지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해주는데 참고로 이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전면 카메라에는 이번에 자동 세척 기능도 넣었습니다. 그 오른쪽으로는 내비게이션이 나오기도 하고요. 스마트폰처럼 아래 버튼을 눌러서 기능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공조 장치도 여기서 이렇게 조작을 하고요. 유튜브도 여기다 틀어놓을 수 있어요. 음악을 듣기도 하는데 이런 버튼들, 기능들 아주 빠릿하게 움직여서 좋습니다. 내비게이션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이게 그렇게 불편하지도 또 그렇게 편리하지도 않는 중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카오나 티맵 같은 내비에 훨씬 익숙한데 교통정보, 단속 카메라 같은 정보를 확인하려면 국산 내비가 더 편하고 좋고요. 테슬라의 슈퍼차저와 연동해서 경로를 만들고 주행하는 거, 그리고 오토파일럿하고 연계해서 주행을 도와주는 기능을 쓰려면 테슬라 자체 내비를 필수로 사용해야 합니다. 주행하다 보면 이 화면 보이죠? 여기 상단에 속도계가 나오잖아요. 이걸 보고 운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은근히 잘 보이고 크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최근에 비슷한 모양을 가진 볼보의 EX30을 탔을 때는 조금은 적응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건 적응이 훨씬 빠르게 됩니다. 아마 볼보는 스크린이 세로 형태였고 이 차는 가로기 때문에 눈에서 좀 더 가까운 데에 속도계가 있기 때문일까? 그냥 제 생각으로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중앙에 뭔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게 있어서 속도나 턴바이턴 내비게이션 정도만 나와도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차의 뒷좌석 한번 보시죠. 이렇게 8인치 화면이 들어갔어요. 크진 않은데 그리고 아래쪽에 붙어 있죠. 사실 공조 같은 거를 조작하라는 데에 위치한 화면인데 여기에 유튜브도 나오고요. 넷플릭스도 나옵니다. 뒤에서 유튜브를 틀면 소리도 뒤쪽에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아이가 뒤에 앉아서 유튜브를 보면서 잠시 주행을 해봤는데 아이들은 이거 정말 좋아하네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아이들이 화면에 가깝게 엎드리거나 고개를 숙여서 보게 됩니다. 터치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가깝게 보려고 점점
허리를 수그리네요. 자, 실내 공간은 이 정도입니다. 180cm의 성인 남성이 앉으면 이 정도 공간이 되고요. A필러가 두껍기는 한데 시야를 그렇게 많이 가리진 않습니다. 그 상태로 의자를 유지하고 뒷좌석으로 오면 이렇게 됩니다. 은근 여유가 있죠. 예전보다 엉덩이 판도 더 커졌는데 그래도 조금은 작아 보이긴 합니다. 허벅지가 좀 이렇게 떠요. 대신 앞에 발 공간이 정말 여유롭습니다. 이렇게 신발이 모두 쑥 들어가 버리는데 마치 비행기 좌석처럼 앞쪽 바닥에 작은 가방을 놔도 들어갈 것 같아요. 또 중앙 좌석에도 앞에 공간이 있어서 발을 놓기 편하고요. 바닥은 역시 평평해서 좋고요.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데 천장이 유리로 됐잖아요. 여기에 햇빛이 비치면 너무 뜨거워 이렇게 힘들어 했었는데 이번에 기존 대비 7배나 차단율이 좋은 은도금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적용된 부분이 보이죠? 그리고 뒤에는 적용이 안 됐나 봐요. 왜 요만큼은 빼고 적용했을까 잘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어쨌건 딱 적용한 게 보이죠? 자, 오늘은 테슬라를 타고 장점을 매우 많이 얘기했는데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차가 너무 좋아져서 칭찬을 많이 했네요. 지금부터는 단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5,299만 원이라는 시작 가격. 이 가격에 혹해서 테슬라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제대로 된 테슬라의 기능을 즐기려면 많이 부족한 가격입니다. 기본적인 앞차를 따라서 속도를 조절하고 운전대 조절하는 오토파일럿 기능은 들어가는데 주차를 한다거나 내비게이션과 연동해 주행을 한다거나 이런 테슬라라서 할 수 있는 멋진 기능들을 구현하려면 452만 원을 추가해야 됩니다. 또 목적지까지 손을 대지 않아도 갈 수 있다는 풀 셀프 드라이빙, 이거는 904만 원인데 아직 구현된 건 아니고요. 지금 구입해 놓으면 나중에 기능을 오픈해 주겠다 이런 거죠. 외장 컬러를 바꾸려고 해도 돈이 듭니다. 기존에는 흰색이 기본 컬러고 다른 컬러를 추가 요금을 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스텔스 그레이가 기본이고요. 흰색과 블루는 128만 6천 원, 레드와 실버는 275만 9천 원이에요. 무슨 페인트 가격이 이렇게 비쌀까? 잘 모르겠지만 만만치 않은 가격을 내고 추가를 해야 되네요. 인테리어도 블랙 앤 화이트로 바꾸려면 128만 6천 원이 듭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포함한 커넥티비티 패키지, 이거는 8년 동안은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이후에는 유상으로 바뀐다고 해요. 또 과속 카메라나 실시간 교통 정보, 블랙박스 영상을 볼 수 있는 거, 음악이나 비디오를 틀으려면 프리미엄 팩을 또 사야 됩니다. 이게 기본 차값 말고도 은근히 돈이 많이 들어요. 또 기본 모델을 사면 다른 것이 있는데 배터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RWD 모델은 LFP 배터리고요. 장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거,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낮다는 거죠. 단점은 크기 대비 밀도가 낮아서 같은 크기라면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표시하고 있는 이거, 급속 충전 속도가 최대 175kW예요. 반대로 AWD 모델과 런치 에디션은 니켈, 코발트, 망간, 그러니까 NCM 배터리를 씁니다. 장점은 주행거리가 더 길다는 거고요. 급속 충전은 최대 250kW까지 되죠. 단점은 LFP 대비 좀 불안정적이라는 것과 결정적으로 비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BYD나 KG 모빌리티가 LFP를 쓰면서 안전을 강조하고 있고요. 반면 현대, 기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회사는 NCM 같은 3원계 배터리를 씁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도 아직은 3원계 배터리만 주로 생산하고 있죠. 이번 모델 I는 이렇게 은근히 옵션을 사야 되는 것만 제외한다면 이제 단점이 없을 정도로 개선을 정말 잘한 차가 됐습니다. 왜 이 차를 많이 사고 많이 타는지 사실 솔직히 지금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타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메리트 있는 차가 됐습니다. 기존에 모델 Y 타던 분들이 이거 타면은 진짜 바꾸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이고요. 시승기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